돼요?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충청광역철도는 이미 노선이 있어요. 제가 이거 옆으로 가져왔는데 기존에 있는 노선이 있는 데다가 이제 라인을 단선인데 이제 두 개의 노선이 가는 데도 있고 한 개의 노선이 가는 데도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두 개의 노선으로 더 바꿀 거고요. 일부 지역은 뭐 지하화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고 보셔야 되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 요 파란색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기존에 있는 역사를 개량하는 거예요. 이미 역사가 있고요. 그 역사를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검정색으로 된 거 검정색은 기존에 있는 역이고요. 빨간색 있잖아요. 이건 다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 생기는 역사들이에요. 그러면 뭐 철도 기준으로 놓고 그냥 단순히 요 패턴으로 놓고 보셨을 때는 다음 걸로 봐드릴게요. 같은 거라서 이게 더 깨끗해서 제가 요 앞에 거는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이고요. 요거는 저기 그 KDI 그러니까 예타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예타에 나온 내용이 조금 후에 나온 거라서 더 깨끗하고 화면이 깨끗해서 갖고 왔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동그란 거에 보시면 계량역이라고 보이시는 건 기존에 있는 역. 그다음에 약간 빨간색으로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다 기존에 있는 역사고요. 여기도 대전에도 1호선 전철이 있어요. 거기랑 만나는 이제 투획선권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2호선이 또 계획이 돼 있어요. 2호선 자체도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역사 이거 저기 특강 올릴 때 보시면 제일 앞에 보면 사진이 있었잖아요. 그게 2호선 대전 2호선 그거 트램처럼 해가지고요. 바퀴로 가는 걸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2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신설 역사 중에 투획선권이 되는 지역들을 좀 더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보시면 요 위쪽이 이제 세종시잖아요. 이쪽 위가 대덕구거든요. 대전은 대덕구 쪽이 아파트 가격도 높고 선호도 되게 높아요. 여기 다 이 밑에 쪽으로는 다 구도심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 광역철도가 들어가므로 해서 이 광역철도가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 보면 청주공항까지. 1단계는 신탄진에서 여기까지고요. 계룡까지고요. 2단계는 여기서부터 청주공항까지예요. 그러면 요거를 타시면 청주공항까지 들어가니까 비행기를 타실 수 있겠죠. 청주공항도 국제공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대전에 여기 하위에 많이 지금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하니까 재건축에 대한 영향력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거고요. 이 충북선 그러니까 요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도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청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제일 안 오르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요게 들어가면서 상당한 영향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 이제 투역세권이 되는 데가 용두역이라는 데가 지금 도시철도 그러니까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이 연결이 돼요. 투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서대전이 도시철도 2호선이 들어가요. 그러면 투역세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마정거정도 2호선이 들어가요. 추후에 이제 투획선권이 되겠죠.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은 기존에 있는 역사들이나 요거 빨간색 문화정거장이랑 증촌정거장만 새로 신설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BC 이제 철도 보시면 예비타 정상할 때 BC가 거의 1에 가까이 나와야 사업성이 나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거. 요게 이제 보시면 기존에 있는 역사들, 요 신설되는 데는 아무것도 없죠. 여 위에 역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서울처럼 지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다 다닙니다. 지상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접근하실 때 좀 잘 하셔야 될 게 지상으로 여기 생기니까 이렇게 출구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의 다른 점은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있고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있어요. 이쪽 지역은 많이 오르겠죠. 이쪽 지역은 그냥 주거시설만 달랑 있다고 한다면 오르는 폭이 이쪽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계룡역이에요. 계룡역은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요 위치에 들어오고요. 제가 보면 요 위치에 지금 현재 계룡역이 있는 위치예요. 여기 앞에 이편한 세상이라고 하나 있고요. 여기 계룡도시합이라고 아파트가 2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린 생활시설들은 다 이쪽에 있어요. 좀 떨어져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요. 아파트 가격은 추후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서울이랑 비교하면 최고가가 2억 2천이고 한 2억 정도 되네요. 시세는 한 2억 정도 보시면 되고 전세는 한 1억 5천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 정도고요. 그다음에 요게 저희가 요거를 이제 투자할 때 작년 올 초에 저희가 투자할 때 제가 이제 포함을 저기 했던 거거든요. 준비했던 건데 요 파란색으로 된 게 제가 요번에 가서 확인해 본 거예요. 가격 차이 보시면 거의 변동이 없어요. 뭐 누가 하는 얘기로는 대전 같은 경우니까 충남이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들어오고 기차가 다녀야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나면 가격이 확 올라가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나도 가격폭이 높지가 않아요. 착공 들어가면 좀 올라가고요. 특히 많이 올라갈 때가 완공 때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입지적인 부분들을 잘만 확인하시면 조금 늦게 착공 이후에 들어가셔도 먹을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 당연히 뭐 금액이 들어가는 데 비해 퍼센티지로 먹는 거니까 서울처럼 많이 드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대부분 지방들 상태가 안 좋다고 많이들 안 가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잘만 찾으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저도 지방을 계속 찾아보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재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 계획이랑 생활권계획이랑 연계가 돼서 재생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거와 연관이 돼서 인천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나왔고 활성화 계획이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추후에 서울을 따라서 생활권계획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광역시들도 거기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에 관련된 사업들이랑 계획들이 이미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전도 대전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왜 보셔야 되냐면 여기 지역은 이렇게 개발할 거예요. 여기 지역은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다 그려져 있어요. 그림이. 여기는 용도 상향시켜서 상업지역으로 다 바꿔줄게. 이런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확인하시면 더 역사 위치에서 연관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더 오를 지역을 더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경매물건 이렇게 나왔고요. 요건 땅인 것 같고요. 다세대네요. 다세대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요것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요 다세대 가져와 봤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죠. 딱 대충 사진으로 보시기에도. 그리고 보면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 태양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기세 이런 거 조금 절약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대신 태양열도 건축물에 공작물에 연관될 수 있잖아요. 신고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불법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행강제로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라고 일부러 가져왔고요. 이제 보시면 1층 3호 보시면 44.2층이잖아요. 근데 앞에 보시면 한 13평 맞네요. 그 정도 되니까 비슷하네요. 가격은. 등기는 권리에 대한 상황은 등기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사실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보셔야 되고 만약에 두 개가 붙게 되면 사실사항은 건축물대장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세요. 이제 여기도 임차인이 있네요. 점유관계 확인서고요. 이렇게 제가 이 서류들을 왜 다 올려드렸냐 하면 이렇게 세세하게 경매는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의외로 좋은 물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은 이제 흑성리 정거장이에요. 흑성리 정거장 대충 사진을 보셔도 여기에 이렇게 주거시효도 건물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좀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 봐도 높은 건물이 안 보이시죠? 그럼 여기 아파트가 많이 없을 걸로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논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 들어가서 이제 지자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단순히 역사가 요거 인원 몇 명 안 될 거 아니에요. 인구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여기 역사가 들어왔다?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역사가 들어왔다는 부분은 뭔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요거를 전체를 들어간다는 부분은 뭐 산업시설이 들어온다든지 주택개발이 택지개발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역세권 기준으로 뭐든지 다 진행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체크 한번 보시면 100% 아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가수원 정거장이고요. 가수원 정거장 보면 건물이 좀 있네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역사고요.
보시면 아파트가 이렇게 길게 쭈루룩 단지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천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천 건너편에 보더라도 여기 건물들이 좀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기존에 있는 여기 아파트들은 여기 보면은 공업 이제 산업시설들이 좀 일부 있잖아요. 상권은 이쪽이 좀 발달한 것 같고 사업시설이 일부 있고 학교들도 다 이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버스 타고 다니시고 차 끌고 다니셔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다리 보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 500m 정도 되거든요. 남자는 한 5분이면 갈 거고요. 여자분들은 한 10분 안에는 충분히 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역사가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개선이 충분히 되겠죠. 도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갈 수 있게끔 연관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폭이 오를 때 여기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여기 좀 멀고요. 가시려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좀 멀고 여기가 조금 더 가격폭이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요. 여기 보시면 요게 이게 다 주거 시설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면 주거 시설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현장을 좀 가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역세권 위주로 그린 생활 시설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주변 라인에, 그렇죠? 특히 요 라인에 그린 생활 시설이 일부 있을 텐데 거기에 맞춰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이런 게 묶이지 있으면 종상향 될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이거는 뭐 서울이 아니니까 서울은 생활권 계획 보시면 되겠지만 도시기본 관리 계획을 보시게 되면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아까 은하 아파트가 제일 가까워요. 여기는 보시면 가격 많이 올랐죠.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영향력이 기존에 있기는 했었지만 철도가 자주 다니는 게 아니라 서울처럼 절철처럼 교통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상당히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보시면 그 뒤에 있는 2단지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고요. 1단지도 보면 많이 올랐죠. 계룡 아파트 제일 위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 하이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너편에 있는 것도 가격이 5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억 좀 밑으로 한 8천 정도 되겠네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이것도 전철에 대한 영향이 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되게 좋으니까 여기 보시면 9,500인데 실적으로 전세가는 한 7,500 이 정도 되잖아요. 한 2,000 정도면 들어가실 수 있겠죠. 2,000 집어넣으셔가지고 2,000 받으시면 2,000 정도 충분히 올라갈 폭이 있잖아요. 그럼 뭐 상당한 거잖아요. 그거 10개만 갖고 가시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제 양도세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 지방이니까 양도세도 크게 걸리시지 않겠죠. 그런 거 다 고려하셔가지고 사업자 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백년 아파트는 그 위에 있는 아파트인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어요. 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엄청나게 여기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경매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는 아파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많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대부분 좀 수리를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전이 제가 조금 특이했던 게 매매를 하시려면 싹 집을 비우고 거래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인 상황들은 매매를 하실 때 싹 비워놔야 돼. 그래야 매매가 돼요. 월세나 전세는 그냥 받으시면 되지만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 이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제 여기 이제 공매를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그린 생활 시설이고요. 요건 연립주택이에요. 여기 연립주택이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고요. 다음에 이제 도마 정거장이거든요. 도마 정거장은 신설 정거장이에요. 도마 주위에 보시면 건물들 많이 있죠. 그렇죠? 여기는 주거 시설들이 많다라는 거고 역사 위치는 여기쯤 들어와요. 여기 모카 1차 아파트가 있고요. 모카 2차 아파트, 오랑 아파트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요 효성 아파트도 오랑 아파트랑 거리가 얼마 안 돼서 큰 차이는 없고 여기 다세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지방은 다세대 들어갈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 받기도 쉽지 않고요. 건물도 많이 놓아서 관리도 잘 안 되는 뿐더러 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아파트가 워낙 주거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어요. 뭐 다세대를 잘 투자하시면 이익을 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좀 공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도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 이렇게 다 재건축이랑 뭐 정비구역이랑 제거별이랑 이런 걸로 묶여져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스타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주변에 다들 영향력이 생기겠죠. 다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는 상당할 테니까 많이 노후화가 돼 있으니까 건물들이 노후화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수요에 있어서는 되게 이제 많이 될 거거든요.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여기가 좀 제일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들 그럼 영향력 충분히 생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격들이 조금 올랐어요. 가격들이 들어온다라는 가정 이제 발표가 나서 역사 들어와요, 전철 들어와요라고 나서부터 가격들이 다 올랐어요. 다 비슷한 시기에 다 가격들이 올랐죠. 뭐 여기 오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거리가 좀 있잖아요. 최고가 2억 3천인데 전체는 한 1억 8천 정도 되나요? 1억 7, 8천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도 비슷해요. 조금 올랐다가 약간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비슷해요. 그다음에 문화정거장인데요. 문화정거장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어요. 물론 여기는 기존에 역사가 없었던 데예요. 신설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에 신설 역사가 생기는데 이 지역과 이 지역 이게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건지 이 지역에 투자하실 거는 주변의 여건들이나 입지라는 부분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세요. 자, 아까 위쪽에 보시면 대부분 다 다세대나 일반 가구들이고 초등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아파트가 여기 하나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3단지, 2단지 푸른 아파트에서 아파트가 쭈루루 있고요. 이거 다 학교예요. 그렇죠? 이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여기 투자하시겠어요? 여기 투자하시겠어요? 이거 훨씬 더 낫겠죠. 가격 자체도 여기도 좀 많이 올랐고요. 실질적으로 많이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남관영 소장님도 여기를 추천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의 여건들이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거든요. 여기 조금만 가시면 시장이 있어요. 조금 가시면 병원도 있어요. 학교도, 대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 이제 그린 세상할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달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들이 여기가 좋아서 여기 투자하시는 부분들도 현재 상태도 추후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착공되면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공 2단지인데요. 보시면 최고가 1억 1천이고요.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대략. 그렇죠? 그다음에 전세는 한 8,500 정도. 갭이 한 1,5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들어갈 말 하시겠죠? 근데 여기는 좀 가격이 저희처럼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유일하게 가격이 조금 상승된 지역이 여기. 한 1,000만 원 정도? 한 500에서 1,000원 오른 것 같아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 10%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오를 폭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지. 이 지방이라는 특색을 좀 감안하셔야 되니까. 추후에 신설역이라는 거, 생활여건이 비교적 괜찮다는 거, 그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쭉 갖고 왔잖아요. 시세를 이렇게 쭉 연이어서 볼 수 있는 데가 옛날에는 부동산 114에서 볼 수 있었는데 다 유료로 바꿨어요. 근데 부동산 뱅크라고 해가지고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좀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10년치 시세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가격이 언제쯤 시점에 어느 정도 올랐는지 체크가 가능하시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세요. 부동산 뱅크요. 그 옆에 있는 삼성 푸른솔 아파트고요. 삼성 푸른 아파트고요. 그다음에 주공 3단지. 주공 3단지가 조금 평수가 좀 크고 큰 게 좀 있고요. 2단지가 좀 작은 게 좀 있어요. 주공 2단지는 하나 지고 어쨌든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나 이런 임차인 많기는 조금 쉬운 편이에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우성 아파트고요. 여기 경매물건이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쭈루루 앞에 단지들이 쭉 1단지부터 해서 쭉 있잖아요. 1단지는 저거라서 저 민영이 아니라 가지고요. 임대 아파트라 해가지고 저희가 못 들어가고요. 요로 쭈루룩 나왔고 요 극동 아파트라서 몇 개의 단지가 안 되는데 여기 아파트가 나왔어요. 1억 8천 정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지역보다는 생활 여건이 떨어지다 보니 가격이 좀 빠지고요. 네, 요거거든요. 41평형이에요.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은 한 34평 정도 되겠죠. 방 한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나와 있는 아파트고요. 서울이면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쉐어하우스나 이런 거 하면 딱 좋을 텐데, 그렇죠? 지방이니까 여건이나 이런 거 좀 빠지잖아요. 지방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1차 역세권이라고 하면 보통 한 500m, 250m, 초역세권이면 250m 정도 보거든요. 그다음에 1차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500m 정도 봐요. 500m 정도 안에 있는 물건들을 사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고 대부분 얘기하시고, 저도 그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 전세 수립 시점에 역시 마치 용적률 많이 주는 것도 500m 이내예요. 하지만 경전철은 한 300m 이내, 한 250m 이내로 좀 낮추시는 게 좋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0m 이내로 투자를 하시되 500m 이후의 투자는요, 그 이상의 투자는 좀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의 투자도 충분히 먹을 게 있기 때문에 1km 안쪽으로 또 그 나름 또 가치가 있겠지만, 이런 지방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방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고려하시고, 되도록이면 역세권 안짝으로 들어오게, 500m 안짝으로 들어오게끔 아파트를 투자하시든 땅을 투자하시든 어떤 걸로 투자하시든지 거기에 맞춰서 꼭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격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요거잖아요. 1억 6천에서 1억 7천. 전에는 감정 가격이요. 법원의 감정 가격들이 좀 약간 천차만별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 진행할 때만 해도 만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감정가가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낮게 잡으면 채권자들한테 손해잖아요. 또 너무 높게 잡으면 낙찰자들한테 손해잖아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다 법원에 가서 돌 던지거든요. 그래서 다 조사를 하고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감정가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부분에서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감정을 했는데 계속 시간이 늦어져가지고요, 내년에 입찰을 볼 수도 있잖아요. 1년 정도면 서울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 제가 마지막에 갖고 왔으니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 보면 하세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가격이 오히려 빠지죠. 외곽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대전이라든지 이런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부산은 빼놓고요. 부산이나 대구 정도는 빼놓고 대전 뭐 그 외의 광역시들, 인천도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인천도 상당히 GTX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개발 계획도 굉장히 많이 잡혀져 있거든요. 인천은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고려하셔야 되고, 대전도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때 밑에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요. 대부분 대덕구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있죠. 뭐든지 경쟁력이 먹을 게 많으면 여러 사람이 있으면 다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한 가지 느끼는 게, 저도 항상 그런 거 느끼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낙찰을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작은 물건, 그렇죠? 남들이 안 보는 물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 밑에 쪽으로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추후에 투자자들도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절대 늦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대전 정거장이고요. 서대전 정거장도 KTX가 들어가는데 대전보다는 좀 작게 들어가요. 추후에는 좀 여건이 좀 바뀔 테니까 이게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재 이 서대전 쪽에서는, 이쪽 라인 쪽에서는 이 서대전이 가장 중심지예요. 위치는 여기 서대전 여기고요. 이제 요쯤 들어와요. 역사가. 그러면 뭐 어쨌든 뭐 입구는 다 연결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메인은 삼성 아파트예요. 삼성 아파트가 단지 수도 굉장히 많고요. 인기도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그 삼성 아파트 요 위쪽으로요, 상업시설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 젊은이들이 좀 그나마 오는 동네가 삼성 아파트 앞쪽으로 다 설치돼. 여기가 기존의 그린 생활권들이 주거시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대전에서 내려서 대부분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뭐 사갖고 들어오면 아파트 앞쪽에서 많이 사갖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정적인 수요가 있다 보니까 상권 자체가 발달하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어쨌든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니까 그나마 여기가 좀 상업시설들이 발달해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다 상업시설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대 1단지는 아까 이 서대전에서 이쪽 라인으로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철이 이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주거시설이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삼성 아파트가 메인이고요. 그렇죠? 랜드마크고, 상업시설이 이쪽에 있으면 어디가 더 많이 올라가겠어요? 이쪽 라인이 더 우수하겠죠. 이쪽 라인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밑에는 또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큰 도로가. 그렇죠? 도로, 하천, 철도, 그렇죠? 아니면
안 좋은 시설들, 우리가 얘기하는 혐오 시설들이 중간에 가로쳐져 있으면 100% 단절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항상 한 번 정도 더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기 가까우니까 여기도 괜찮겠지. 괜찮을 수는 있겠죠. 분명히 오를 수 있겠지만 여기보다는 못하다는 거. 괜히 배 아프잖아요. 나 여기 사고 누구 여기 사는데 여기 가격 여기 더 많이 올라가면 나 배 아프잖아요. 그렇죠? 배 아프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소화제를 좀 많이 사놓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가격이 다 이제 요게 요 시점이 발표한 시점이에요. 공시한 시점. 여기 들어갈게요라고 했던 시점에 다 가격들이 이렇게 올라갔고, 요 아파트는 요 반대편에 있던 아파트예요. 요것도 2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평수 하나 볼게요. 이제 97제곱미터가요. 1억 5천 최저가 1억 5천 1억 8천이니까 한 1억 한 뭐 6천 7천 아니 실거래가를 볼까요? 1억 한 7천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전세는 한 1억 한 4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이따 삼성 아파트 보시면 요게 5층짜리 아파트예요. 그 서대전 바로 그 삼성 아파트가 이쪽에 있고 서대전 아파트가 있으면 바로 건너편 쪽에 있는 게, 근데 요게 평수가 땅 모양이 좀 안 이뻐요. 근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5층밖에 안 되니까 역사 바로 앞이잖아요. 요년으로 주상복합으로 올라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거의 70% 이상이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아파트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다가 좀 장기간 소화제를 계속 1년에 뭐 이제 몇 박스씩 사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좀 고려하시고, 대신 진행 상황이라는 것도 의외로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또 손바뀜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요. 삼성 아파트 볼게요. 아까 100 요거랑 좀 비슷하죠. 그러면 한 2억 3천, 전세는 1억 8천이니까 전세는 한 4, 5천 정도 차이 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매매가는 한 거의 비슷하게 4, 5천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대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삼성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기존에 여기는 역사가 이미 있는 상황이었고 앞전에 문화아파트 쪽은 역사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생각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다 있는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매는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있죠. 잘 검토하시면 어느 정도 충분히 싸게만, 어쨌든 경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잘 고려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요거 다세대 빌라인데 요거 제가 갖고 왔거든요. 다 나왔어요. 건물 졌는데 다 나왔어요. 쭉. 8세대가 다 나왔고요. 이제 한 세대가 한 1억 600 정도 되네요. 근데 보시면 다 완공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하지만 분명히 이게 나왔다는 이유가 공사 대금을 뭐 이제 내가 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텐데 그 갚을 시기가 넘었는데 못 갚으니까 분양을 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무리 공사 자체가 사진운동과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는 꼭 가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제대로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100% 제대로 안 했을 거예요. 마무리 공사, 인테리어나 특히 이런 것들은 제대로 마감 공사 안 해요. 특히 지붕이나 이런 것들은 마감 공사 나중에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물바지라든지, 그러니까 위에서 빗물바지라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갖고 왔거든요. 총 13개의 호수인데 보시면 아까 앞에 보시면 8개 호수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부는 매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같이 나온 공유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낙찰받아서 다 소유권, 이제 경매는 이제 잔금을 내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이 다 끝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 기일이 안 잡혀요. 이게 다 끝나야 배당기 다 잔금을 다 치르셔야 여덟 분이 다 잔금을 치르셔야 배당 기일이 잡혀요. 기일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야 돼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요 호수만 나온 거거든요. 요거 보실 때 요거는 방향 표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남향이라는 거거든요. 요게 없으면, 요게 없다라고 치면요, 건물 방향이 뭐 지도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없으면 현 상태에서 이게 남향인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남향이 저쪽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건물이 틀어져서 나와요. 사진 자체가. 요거 방위 표시 있는 대로 보시고요. 만약 없다라고 한다면 밑에 쪽이 무조건 남쪽이고 위에가 무조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여기 별도등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 이제 토지 별도등기라고 해서 아까 좀 전에
토지에서도 땅에서도 이제 대출을 대부분 받으시고 건물 올릴 때 대출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건물 다 짓고 나서 다 못 갚아가지고요. 미처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어쨌든 별도로 원래 집합 건물 등기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 등기가 2개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등기에 가시면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토지 등기가 별도로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등기를 들어가시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들어갔는데 다 끝났는데 말소만 안 한 거예요. 그럼 깨끗한 물건이잖아요. 그런 거 들어가셔도 되죠. 하나의 팁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아니에요. 요거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토지 별도 등기가 있어요.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을 내가 갚고 들어가실 거면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400만 원만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자 때문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아파트 대전에 요 부분에 아파트의 경전이 한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아파트가 한 70%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참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낙찰가 잡으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용도 정거장이 여기도 신설역이거든요. 용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 2호선도 지나가잖아요. 거기 투획서권이 되는 거죠. 투획서권이 되는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유등마을 쌍용 아파트라고 해서 요거 아파트 하나랑 백산 아파트 2가지밖에 없고요.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1호선이 지나가요. 이렇게. 여기 역사가 이렇게 생기면은 투획서권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오령역에서 좀 가깝고요. 여기 학교도 을지대학교라서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신설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앞에 또 천도 이렇게 있으니까 뭐 괜찮겠죠. 또 유등 같은 경우 앞으로 보면 이제 잘 보일 테니까 그런 분들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는 가격이 뭐 이 정도 돼요. 1억 9천에서 이제 전세가가 등락폭이 되게 심하네요. 보시면 되고요.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억 9천, 1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경매 물건은 여기 하나 나왔는데 뭐 주택이 일반 주택이니까 참조하시고요.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청정거장이에요. 여기도 신설역이에요. 그 다음 역이거든요. 여기도 이제 같이 천을 같이 끼고 있고요. 시형 아파트하고 금호 아파트가 2개가 바로 역사 앞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단점이 요렇게 보시면 요 도로 보이시죠? 요 도로가 여기서부터 고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접근할 때 고가 밑으로 접근하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요. 이 금호 아파트,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층짜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주공 아파트라고 해서 요게 이제 재건축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아마 관리 처분인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향도 무시 못할 거예요. 여기가 진행됐으니까 같이 그렇죠? 영향을 받겠죠. 금호 아파트는 좀 평수가 좀 작은 게 있어가지고요. 요 정도 되고 뭐 중간치 73제곱미터 볼게요. 실거래가가 한 1억 한 평균가로 보시면 한 1억 1,800, 1억 1,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는 9천 정도밖에 안 되네요. 반 정도밖에 안 되네요. 건물 자체가 이게 89년도 건물이라서 좀 거의 시간이 좀 됐어요. 그리고 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6년도 건물이고요. 이거 5층짜리 건물이고요. 조금 오르긴 했는데 시세가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세 조사만 좀 나오더라고요. 가격 자체가 현재 상태에서 많이 오른 건 아니라서 이 부분에서 조금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도 연세가 좀 많으세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조금 재건축이 있을 때 조금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정정거장이에요. 오정정거장은 여기 보시면 대전 산업지구로 재생사업지구라고 해가지고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 그 전략계획에 보시면 요거를 좀 재생할 계획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재생할지를 한 부분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 여기도 역사가 기존에 있는 이제 이건 이안이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는 역사가 요쯤 들어오거든요. 영질 로얄 아파트라고 해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 아파트가 좀 특이한 게 요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요.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세개동이 있고 이렇게 세개동이 있는데요.
요 아파트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고 요 뒤에 아파트 소라 아파트로 조그만 거 아파트 하나 있고요. 여기 양지마을에서 아파트 조금 한 300세 정도 되는 아파트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직로웨이라는 아파트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나름대로 인기가 좀 좋은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학교가 한남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가이다 보니까 그렇죠? 접근하기 이쪽에서는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라인에 뭐 이렇게 세를 얻거나 학생들이 세를 얻거나 이런 분들이 이쪽 라인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인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여기 보시면 학교도 이쪽에 있고요. 저기 병원도 이쪽에 있고 생활 편의 시설들이 기본적으로 이쪽에 있어요. 대신 학교들은 또 건너편 쪽에 또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은. 근데 이쪽 라인에도 학교가 좀 있기 때문에 같은 생활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영직 로얄만 좀 볼게요. 아까 70제곱미터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지금 1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세는 한 6,500, 7,000 정도 되니까 한 3,000, 2, 3,000 정도면 이제 제가 갔었을 때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매매 가격이 조금 더 많이 올랐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역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거리 되게 짧거든요. 이거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요. 지금 담장으로 막혀져 있는데 추후에만 연결되면 바로 들어가서 굉장히 초역세권이라 가지고요. 그 영향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건너편에 있는 양지마을 아파트고요. 신동 아파트고요. 소라 아파트는 저는 약간 이렇게 좀 특이한 거 남들이 좀 안 보는 거 좀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할 여건은 안 돼요. 되게 좁고요. 5층이긴 한데 되게 좁고 지금 현재 진입하는 도로가 되게 차로 끌고 가더라도 꼬불꼬불해요. 그런 좋은 여건은 아닌데 가격이 좀 싸가지고 자체적으로 만약에 재건축한다 그러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저도 소화제는 사놨습니다. 이게 오정정거장이고요. 여기 보시면 건명권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 이제 아파트 요거 하나가 나온 게 있어요. 보시면 1억 700인데 감정가 1억 700인데 보면 지금 두 번 떨어져가지고 5,200이잖아요. 그 이유는 선순위 2차인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선순위 2차인이 내가 들어갈 상황이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여건이라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을 그냥 안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져와 봤고 여기는 다른 데 같지 않아서요.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 역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 보면 여기가 다 단독주택지구거든요. 여기가 바로 역사 입구예요. 이쪽으로 빼질 수도 있겠죠. 아직 역사 입구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 쭉 단독주택인데 충분히 약간만 손보시면 카페 내는 거로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 이제 지적도 보시면 다 2종이에요. 현재 상태는. 그러면 역세권 위주로 신설 역사이고 그러면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좀 전에 얘기했을 상향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 지역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덕정거장이에요. 회덕정거장이에요. 좀 신탄진에서 조금 가깝고요. 기존에 있는 역사고요. 기존에 있는 역사를 개량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제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도 아파트가 요거랑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데에 비교를 하면 아까 로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한 200m, 300m 되니까 5분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이 더 낫겠죠. 거기 신설역이고 여기는 기존에 있는 역을 개량을 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나중에 이제 한번 훑어보시고요. 가격은 여기가 그 영진 로열보다 가격 현재 상태에서 조금 저렴해요. 근데 추후에 아마 가격 폭의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겠죠. 여기 아까 와동 그 옆에 있던 중앙 아파트가 5층짜리 건물이라서 여기 이게 와동 중앙 아파트거든요.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에요. 만약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5층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이득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다음에 덕암전 정거장 여기도 신설역이기는 한데요. 여기 보시면 신탄지 구분이 KTNG에서 담배 공장일 거예요. 이 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로 인해서 여건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세대 위주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그 일자리가 일반적인 공장들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설들도 공장 자체도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그래서 신설역이기는 한데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역사는 여기 들어오고요.
행복마을 신일 유토피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몇 개 동에 있는 요 아파트가 유일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선 아무래도 여기가 인기가 제일 좋겠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다 여기 들어가겠죠. 보시면 다 이제 이종이고요. 다 지역별로. 신일 유토피아 보시면 매매 가격은 올라갔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KTNG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좀 일부 인원을 감축하거나 정리한 것 같아요,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현재는 이런 이제 일반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넘어가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그런 여건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제일 좋은 게 신문이에요. 요 시기에 여기에 맞춰서 키워드로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으세요. 삼바아파트라고 이건 몇 개, 4개 동인가 밖에 한 3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좀 안쪽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신탄진역이에요. 신탄진역도 기존에 있는 역이고요. 위치는 여기 이제 여기에 신탄진 기존에 있는 역사에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뭐 치킨집이랑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이시죠. 모텔들 되게 많이 보이고, 그렇죠. 여기 이제 상업시설도 여기에 좀 몰려 있고요. 여기는 아파트들이 좀 사이드로 많이 빠져져 있어요. 여기 보면 신탄진 재촉진지구로 이렇게 다 묶여 있어요. 신탄진에 대한 역세권 개발도 잡혀져 있고요. 아파트들은 다 이쪽으로 다 잡혀 있어요. 뒤쪽으로. 여기 상업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활여건이 기존의 생활여건이 되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있고 서울에서 그래도 다른 지역들보다 좀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도 이게 새로 올라갔고요. 아마 올 11월인가 아마 입주일 거예요. 그 옆에도 서로 진 건물이 있어요. 그거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주상복합을 해서 올라갔고요. 요게 이제 금강 엑슬론 타워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게 이제 새로 올라갔고 11월 달에 아마 입주를 할 거고요. 요게 새로운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으로 2012년도에 들어왔네요. 가격은 한 70제곱미터 정도 볼까요? 없네요. 92제곱미터가 한 2억 1천 정도 하네요. 전세가는 1억 7천. 아무래도 새로 진 아파트고, 그렇죠? 새 아파트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다 보니까 갭 자체가 되게 작고 가격은 일정해요. 기존에 있는 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에 대한 영향들도 있겠지만 아까 재정비 촉진지구역에 대한 부분들, 즉 역세권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리고 여기 이제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잖아요. 이 신규 아파트에 따라 이 뒤쪽 라인에도 아파트가 지금 관리 처분인가 끝난 게 있어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영향력에 따라서 여기 가격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아파트도 지금 한 15층짜리 건물인데 몇 세대더라 이게? 이거 한 500세대 정도 되네요. 500세대. 이런 식으로 끝에 라인에 그러니까 상업 쪽이 가운데 묶여져 있고요. 그린 생활을 하시면 상업 쪽에 묶여 있고 학교나 주거실은 다 사이드 쪽으로 빠져 있어요. 요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그렇게 보시면 신탄지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도로 사용하시기는 되게 좋을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어요. 2억 5,700 정도에 나와 있고요. 신권이에요.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지금 충청광역철도에서 그 신설 역사 중에 좀 괜찮게 보여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는 교육시설이랑 기본적으로 주거시설들이 잘 생활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추후에 영향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마정거장은 이제 투약사건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또 어디였죠? 제가 기억력이 되게 예술이라서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저 뭐 물어보실 때는 어딘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면 제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꼭 여기 영진로얄이 오정정거장이네요. 예, 오정정거장도 이제 투약사건이 되니까 그 지역도 좀 유심 있게 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조금 더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광역철도라 가지고요. 광역철도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쪽 도시랑 이쪽 도시랑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거점화돼 가지고요. 오히려 뭐 신宿구나 이제 새로 생긴 신도시들은 죽어가는 추세고요. 그 광역 거점으로 해서 신칸센이라 해서 저희 GTX처럼 굉장히 빠른 철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그 1차에 있던 신도시들은 그 이제 중심지까지 가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2차에 거점화된 도시들은 철도로 이용하면 20분,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겠어요? 저 같아도 당연히 그쪽 지역으로 갈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광역철도라는 부분들이 생김으로 해서 서울로 접근하기가 되게 좋아지거든요. 이제 충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충주에서 그것도 급행화가 될 거예요. 급행화까지는 아닌데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거 같은 경우에 서울까지 오는데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럼 충주에서 저희 그 원태식 연구원은 저 집이 저기 고양시거든요. 파주에 좀 가까운 고양시인데 내유동이라고 거기서 여기 출근하는데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려요. 그럼 차라리 충주에 사는 게 낫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다 거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도라는 부분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세요. 국토교통부 4차 좀 있으면 이제 5차에 나오는 부분들도 이제 수리반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것도 찾아보시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수리반에 보면 녹색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거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세권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다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저희가 봤던 이런 철도 역사들, 그 역사들 중에서 역세권 개발이 들어가는 위주로, 중심지 위주로 개발이 된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대충 맞출 수 있어서 되게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경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제 감정평가를 처음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 차이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봉구 창동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18단지거든요. 여기 녹천역이고요. 여기가 창동역이에요. 창동역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죠. 신경쟁 중심지로 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지만 되게 많이 진행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 2020년도에 도봉기지가 이게 운전면허 시장에다 옮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가려고 했던데 뭐 신문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거기에 유물이 좀 비싼 게 나왔나 봐요. 미리 가서 내가 땅 팔아볼 걸. 아쉬워요.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연기가 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들이 좀 연기되는 시점이긴 한데 중요한 건 기존에 여기가 역세권 개발로 해가지고 잡혀있던 건물이 10년 동안 노후화로 방치돼 있었거든요.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R&S 센터도 시작했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이쪽 동부권에서는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들의 하나가 여기이기 때문에 GTX도 들어가고 KTX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추후에 뭐 이것저것 따지면 아마 한 6개 정도의 역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순하철도도 북부 지역에서는 여기가 서울의 중심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따지시면 상당히 영향이 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연관된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녹천역은 요 안산공원이 캠핑장이라 해서 뭐 생활관계에 보면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해서 여기가 이게 초안산이 뭐 하는 데냐면요. 옛날에 궁녀분들 있잖아요. 궁녀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어디에 이제 묻어드리거나 이렇게 좀 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다 궁녀분들이 그 묘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가면 저도 잠깐 올라가 봤는데 되게 낮은데 딱 올라가서 받았을 때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냉기가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유명한 저도 몰랐던 궁녀분들이 진짜 좋은 일 하신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역사에 길이 남겨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발전을 할 계획인데 그러면서 요 라인이 굉장히 녹천역이 또 1호선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랑 단절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산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여건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왔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분양 잘 됐을 것 같죠. 아직도 미분양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근데 추후에는 여건이 조금 달라지겠죠. 개발들이 많이 좋아졌으니까. 쉬쉬쉬하고 있는데 여기다 미분양 상태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1호선이란 부분들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계획이 있고요. 여기 다 개발 계획들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건들로 개발이 되실 거고 여기에 물건이 나왔어요. 중흥아파트. 여기에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감정가가 2억 1,200에 잡혀져 있죠. 근데 현재 시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용 면적이 요거랑 비슷해요. 45제곱미터 되거든요. 전용 면적이. 보시면 2억 9천이죠. 현재 매매로 나와 있는 게 2억. 그럼 이거 좀 가격이 좀 비싸다라고 하더라도 2억 한 7, 8천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 경매할 때 이런 거 딱 보면 막 희열을 느끼도 잠도 안 와요.
그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은 내가 현금 없으면 막 미칠 것 같아. 그래도 좀 돈이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막 잠도 안 와요. 근데 이런 거 찾아내시면 충분히 먹을 거리 있거든요. 경매가 사실 서울에 지금 보면 낙찰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먹을 물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은 발품도 중요하지만요. 손품도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잘 어우러지셔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맞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피랑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궁금하시는 거나 그런 거 저 뒤에 명함 있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뭐 궁금한 거는 카톡이나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알려드리고요. 다들 여기 뭐 수신인민선이나 이런 부분들 이제 미리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잘 투자하셔가지고요. 돈들 많이 버셔가지고 많이 버시면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